명성으로 주권자 자질 키우기 세 번째. 오늘은 이거 뭘 할 거냐면, 그, 탐욕, 성냄, 무지, 편견을 정화하면 자유, 평등, 연대 의식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좀 알아보겠어요. 불교에서 탐욕, 성냄, 무지, 편견을 정화해 그 해탈까지 가는 4단계가 있어요. 그 4단계랑 이렇게 비교를 할게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예루자라 그래요. 예루자는 이 해탈 흐름에 든 사람이란 뜻이어서 예루자가 되면 일곱 생 안에 해탈한다 그래요. 첫 번째 예루자의 특징은 뭐냐면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회의적 의심이 사라져요. 두 번째가 시기심과 인색함이 사라지는 등 악의가 약해져서 불화를 일으키기는 하나 폭력적 행위는 하지 않아요. 세 번째가 집착순의 탐욕은 사라져서 갈망순의 탐욕은 남아있어요. 이 탐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높은 탐욕이 집착순의 탐욕이에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걸 갖지 못할 때 범죄를 저지르는 수준이에요. 갈망순의 탐욕은 원하는 걸 소유하고자 하는 거예요. 요 밑에 수준은 욕망 수준의 탐욕인데 원하는 거를 갖고 싶은 정도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아닌 거예요. 원하는 걸 가지고 즐기고 싶은 마음 정도. 예루자가 되면 범죄를 할 정도 집착 수준의 탐욕은 사라지고 원하는 거를 갖고 싶은 탐욕은 남아있게 돼요. 근데 요 예루자의 특징이 제일 큰 거는 인과응보를 불교로 얘기하면 연기거든요. 연기에 대한 믿음으로 탐욕이나 화를 내지만 곧 반성하고 사과하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화를 내고 나서 곧 반성하고 사과하나요? 아니면 내가 화를 내고 나서 잘못한 걸 알지만 그냥 뻗대나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회의적 의심이 사라져가지고 연대에 대한 회의심이 사라져요. 그래서 연대를 잘 하려고 나서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자유의식. 시기심과 인색감이 사라지고 대신 칭찬, 격려의 마음이 늘어나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덜 억압하게 돼요. 세 번째, 평등의식은 탐욕 수준의 욕망은 남아 있으나 나누는 마음이 늘어나서 그 독식하는 거는 그만두는 거죠. 평등을 해치는 독식 종류는 한 단계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자가 되면 연기에 대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자유를 억압하지만 꼭 반성하고 사과하는 삶을 살게 돼요. 자, 다들 눈 감으시고 여러분들이 자유평등 연대를 향한 정화 1단계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눈을 감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각자 호흡 길이에 맞춰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한 발 들어서 살펴보세요. 나의 탐욕, 성냄, 무지 정도가 회의적 의심이 사라져서 연대에 대한 불편함이 사라졌는지, 시기심과 인색함이 덜해서 칭찬, 격려의 마음이 일어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덜 억압하고 있는지, 탐욕순 욕망은 남아있으나 나누는 마음이 늘어나 평등을 해치는 독식 정도가 한 단계에 내려가 있는지, 특히
연기에 대한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자유를 억압하지만 곧 반성하고 사과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 발 떨어져서 살펴보세요. 자유평등 영역을 향한 정화 1단계에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아직 도달하지 못했는지 1단계에 도달하려면 어떤 의식을 함양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숨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눈을 뜨세요. 숨 크게 들이셨다 내쉬면서 눈을 뜨세요. 자, 탐욕이나 화를 냈다가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돼서 곧 반성하고 사과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예, 한분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탐욕스러운 행동을 했거나 화를 냈거나 그러다가 내가 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 사과해야 되는데 안 하고 버티는지 아니면 곧바로 사과하는지 곧바로 사과하는데 손 들어보세요. 예, 곧바로 사과하지 않고 좀 버티다가 나중에 사과한다 손 들어보세요. 자, 곧바로 사과하지 않고 버티다가 나중에 사과하는 사람들을 예비 예류자라 그래요. 아까 첫 번째 손든 사람들은 앞으로 7생 안에 해탈의 길로 갑니다. 좀 버티다가 사과하는 사람들은 좀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두 번째 거 합시다. 탐욕성대 무지평균 정화 예비단계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이 약해 화를 내면 바로 반성하지 못하고 한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반성한다. 한참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반성하지 않는다. 이거는 예비예루자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 보통 사람이라 그래. 보통 사람. 이 사람의 자유의식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한 후 바로 반성하지 않아요. 평등의식은 다른 사람을 차별한 후에도 바로 반성하지 않는데 예루자에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 자유를 억압한 후 바로 반성해요. 다른 사람을 차별한 후에도 바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예루자의 삶이에요. 탐욕성내 무지평균 정화 2단계 사람을 일환자라고 그래요. 한 번 돌아오고 해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나 3개에 한 번 돌아왔다가 그 다음에 해탈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특징은 성냄 아기가 더 약해져서 화를 잘 내지 않아요. 갈망순의 탐욕은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욕망하는 거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가 없어요. 그러나 욕망 수준의 탐욕은 남아있어서 욕망하는 거를 즐기고 싶은 마음은 남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성욕, 식욕, 수면욕, 재물욕, 명예욕에 대한 탐욕이 줄어들었어요. 안락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집 등을 소유하고 싶은 갈망은 없어졌어요. 편안하게 살고 싶고 재물이 많은 삶이 좋은 건 알지만 그걸 악착같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사라진 거예요. 세 번째, 연기에 대한 믿음이 강해져서 무지편견이 줄어들어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 봅시다. 이 사람의 자유의식은 성냄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평등의식 수준은 갈망 수준의 탐욕이 사라져서 그러니까 소유하는 욕심이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독식하고자 하는 탐욕은 사라졌어요. 하지만 특별 대우를 해주면 그건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활평등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남의 거를 뺄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특별 대우 받는 거, 그런 그걸 즐기는 거 마음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연대의식, 고정관념 등 무지편견이 옅어짐에 따라서 연대의식이 상당히 강해져서 연대 활동에 잘 나서요. 자, 나의 자유평등 영대를 향한 정화 의식이 2단계에 접근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다들 눈을 감으세요. 자,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각자 호흡 능력에 맞춰서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나의 자유평등 연대를 향한 정화 단계가 어디까지 도착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성냄이 줄어들어서 화를 잘 안 내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는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져서 남의 것을 독식하고자 하는 탐욕의식이 사라졌는지, 하지만 남들이 나를 우대해주면 그를 마다하지 않는지, 연대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옅어져서 연대에 쉽게 나서고 있는지, 제 마음속을 잘 살펴보세요. 연대라고 얘기할 때는 그 시위 집회만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가족 간의 연대, 이웃 간의 연대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은 뭉치면 뭐가 안 돼. 이런 마음이 고정관념이에요. 그런 고정관념이 약해지면 가족 간에 잘 모이고 가족 간에 불화가 있어도 서로 도와주고 힘을 합쳐야 되는 겁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나의 자유평등 연대를 향한 정화의식을 살펴보세요. 자,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눈을 뜨세요.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눈을 뜨세요. 정화 2단계 들어가는 게 쉽지 않은 단계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정화 2단계 얘기를 듣고 나서 느끼는 바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기로 합시다. 자, 김 선생님, 네, 가요? 음, 저, 어, 생각해 봤는데요. 음, 평등의식은 그래도 있는 것 같은데, 음, 그 자유에 대한, 음, 남의 자유에 대한 억압은 음,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나 그 이웃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음, 가족들한테는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맞아요. 가족의 자유는 많이 제가 억압을 해왔던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서 네. 좀 반성이 되더라고요. 네. 아까 곧 반성한다 그랬죠. 잘못했다고 느끼면. 오늘 네. 집에 가서 네. 가족들한테 반성했다고 얘기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곧 반성하는 게 중요한 게, 그래 예의주에 들어가는 거야. 자, 네. 김성걸 선생님 말씀하세요. 음, 저는 이 단계의 생각을 해봤을 때, 음, 아, 생각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은 강한데, 음, 제가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까지는 아직 안 돼. 음, 그러니까, 이래야 되겠다는 생각은 거의 음, 늘 하는 부분인 것 음, 같은데, 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그 간격을 고민하고, 아쉬워하고, 음. 미안해하고 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생각으로 되지는 않는 거거든요. 실천을 해야 예, 돼요. 근데 실천을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명상을 하는 거예요. 명상은 가상의 현실 속에서 이런 실천 행위를 수십 번, 수만 번 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상이 그냥 단순하게 눈을 감고 생각하는 행위가 아니라 명상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반복해 보는 거예요. 자, 조선 선생님. 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음, 어, 나에게 시간과 돈만 있다면 음,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측면으로 많이 생각하고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음, 별로 집착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냥, 갖고 싶은 거는 원하면 이 우주의 홀로그램에 의해서 언젠가는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아까 명상하면서 하나 화두처럼 생각이 든 거는 아까 노세국 선생님이 연대 얘기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말이 많고 너무 시끄럽다. 하나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연대를 하는 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말이 많은 거는 좋은 거 아닌가? 그걸 좀 더, 음, 통합할 수 있는 시간과 인내와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명상할 때마다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명투 선생님. 어떤 무지와 편견은 굉장히 줄어든 것 같고요. 무지와 편견은 굉장히 줄어들었고, 무지평균이 줄어들었고, 네, 음, 그리고 전보다는 화를 확실히 적게 내는 상태인데, 음, 아직은 평등 쪽에는 굉장히 약해서, 저희 음, 개인적으로 가족들과의 그런 관계는 더 조금 엄격한 것 같아요. 이웃이나 친구 관계는 1단계 넘어선 것 같고, 2단계 가까워지는데, 가족 관계는 그냥 상당히 좀 어렵게 하는 것 같아서 강의상을 하고 싶습니다. 음. 네, 고맙습니다. 조 대표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처음에는 막 굉장히 이렇게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아내하고도 좀 언쟁도 하고 그랬는데 그 나중에 이걸 다 이제 받아들이고 그냥 물 흐르듯 그냥 내 삶이다 생각하고 수용을 하니까 그냥 좀 불만은 있지만 그렇게 뭐 걸림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몸은 좀 육체적으로 힘들지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꼭 뭐가 되겠다 이런 것도 좀 다 놓아버리고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어, 예전보다는 사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고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지 편견 뭐 탐욕이나 성냄 이런 거는 좀 줄어든 것 같은데 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게
부족하지 않는가, 새로운 차원으로 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예. 무지편견에 해태원점이 들어가는 거 아시나요? 그 다음에 그 들뜸, 그것도 무지편견에 들어가고, 그래서 무지편견을 줄이려고 하면 굉장히 나태해질 때 자기 마음을 잘 관리를 하고, 마음이, 이러고 왔다 갔다 할 때 자기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게 필요해요. 정지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저는 그, 두 번째 평등에서 좀 약간 좀 대접받고 싶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거기, 뭐, 그렇게 욕심을 부려야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 그렇게 원하는 걸 갖고 싶은데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건 그게 갈망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뭐 갖고 싶은 거 좀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은 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다는데 그걸 그렇게 꼭 이걸 좀 나쁘게 보는 게 좀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꼭 그렇게 나쁘게 봐야 되나? 아니 내가 내 돈, 원하는 걸 소유하는 거, 예. 소유하고 싶은 마음. 예, 아니, 내 돈 주고 내가 사겠다는데. 아니, 그래서, 근데 그 네. 돈을 내 돈 주고 내 걸 살 수도 있지만 그 돈으로 남들과 나눌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렇지만 사람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매일 그래요. 뭐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도, 내가 먼저 더 죽겠는데 먹고 봐야지. 무슨 남의 것까지 나눠. 물론, 뭐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웃까지 그렇게 아이스크림을 돌아다니면서 나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정화 2단계가 되면은 그런 마음이 주는 거예요. 가족들도 싫어하고. 아무튼 간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 돈 내서 내가 쓰겠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갈망이니 욕망이니, 저는 집착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간에 갈망이나 욕망 그쪽인 것 같고요. 이 성냄에 대해서 남의 자유를 내가, 조금, 성질이 나요. 솔직히 저는 성질이 나면은 이게 꽥 하고 이제 일단 이겨야지 못 사니까 자꾸 근데 또 그렇게 하고 나면 또 너무 괴로워. 집에 와서 더 괴로워. 괜히 했다. 근데 요즘은 제가 좀 이 전략을 바꿔가지고요. 성이 나도 좀 그러려니 해요. 이해를 한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못 고친다. 그리고 저 사람도 나한테 얼마나 썩이 날까. 그 사람이 잘못이다. 그 사람의 내면이 꼬였다. 그 사람의 내면이 몹시 꼬여가지고 표출된 것이지. 내가 잘못해서 한 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성냄에 대해서도 좀 많이 가라앉았어요. 저는 사실 비웠어요 마음을. 마음을 비우니까 좀 편하고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좀 그런 거 그렇게 변했어요. 저는 연대 같은 경우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인데 근데 이웃하고 연대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연대의 핵심은 행동이에요, 행동. 연대의 핵심은 이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이웃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야, 실천하고. 근데 그런 걸 안 하면은 연대가 활성화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만 잘 지내야 되겠다. 내가 사회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연대의 핵심은 실천 행동하는 거예요. 잘 기억해 보세요. 그다음에 김순자님 말씀하실래요? 네, 잠깐 짧게 제가 할게요. 예. 예,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 그 미묘한 그 감정을 이렇게 잘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생각대로 이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회원님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저도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은 서로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잘 느끼는 게 없어도 그냥 느끼신 만큼 네, 얘기하시면 서로 도움되는 게. 제가 미얀마에서 명상 공부할 때 언제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되냐면 거기는 명상 끝나면 하루에 일과 끝날 때 다 그 스님 앞에 가요. 스님 앞에 가서 오늘 하루 동안 명상 어떻게 했다고 이제 보고를 해요. 그럼 이제 보고 시간에 스님이 어떻게 하라고 이제 알려주거든요. 그 네, 시간이 사실은 공부를 제일 많이 했어요. 그 시간에 네, 깨닫는 게 제일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서 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모여서 배운 거를 서로 나눌 때 훨씬 더 많은 걸 배우게 돼요. 네. 자, 넘어갑시다. 다음으로. 음. 자유평등 연대를 향한 3단계 있구나. 탐욕, 성내 무지평균 정화 3단계, 불안자. 이 불안자라고 하는 얘기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욕구로 돌아오지 않고 해탈해요. 자, 이 사람의 특징은 첫 번째, 악의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거친 말이나 행동에도 화를 내지 않고 누가 나한테 거친 말을 하거나 거친 행동을 해도 화를 내지 않아요. 중생을 괴롭히지 않아요. 욕망 수준의 탐욕은 사라졌으나 강박적 쾌락을 즐기는 마음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게 있으면 그걸 막 먹으려고 들고 그걸 이렇게 잠겨 저장해 놓으려는 마음은 없지만 저거를 먹으면 맛있겠네 그런 마음은 남아 있어요. 세 번째로 자만심도 탐욕의 일종이라고 했죠. 자만심이 남아 있어서 분별심으로 마음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상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만심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저 사람과 나를 이렇게 분별하는 게, 나는 좀 잘났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해.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수행을 많이 해서 좀 우월한 단계에 올라와 있어. 이런 자만심이 있으면 이게 나중에는 다시 차별의식으로 바뀌게 돼요. 혜택 혼침이 사라지지 않아서 고요한 상태를 즐기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이 재밌는데 불안자가 돼도 혜택 혼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고요한 상태를 즐기는 마음, 이 선정을 얘기하거든요. 선정의 고요한 즐기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이걸 다른 얘기를 하면 우리가 혜택 혼침 상태에 빠지면 게을러져가지고 뭘 안 하려고 들어.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뤄. 근데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고 좀 편안하게 있는 상태를 즐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미루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가 불안자 단계, 정화 3단계 올라가도 해토운침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선정에 들어가면 그 선정의 고요한 상태에 그냥 눌러 앉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토운침, 나태함, 게으름, 졸음, 이거는 굉장히 큰 장애에 속해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 봅시다. 자유평등 영대를 향한 정화 3단계, 자유의식. 이 사람은 악의가 사라져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더 이상 구속하지도 괴롭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자유롭게 활동하든지 그에 대해서 내가 뭐 억압하거나 구속할 의사가 전혀 없는 거죠. 두 번째, 평등의식. 탐욕이 사라져서 독직 차별행위를 하지 않으나 자만심이 남아있어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평등의식은 관념적인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쉽게 표현하면 기회평등 정도는 머리를 이해하지만 생활평등, 결과평등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를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인간은 누구나 다 평등해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만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 사람과 나는 좀 달라. 나는 좀 우월한 위치에 있어. 이런 의식은 떨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연대의식, 해태운침으로 고요한 상태를 즐기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연대, 대동단계의 필요성을 알지만
연대하려면 행동해야 되니까 번거롭고 귀찮잖아요. 그 번거로움을 싫어해서 적극적으로 연대 활동을 하지 않아요.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해태운 찜, 게으름, 나태함, 졸음은 뭔가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를 즐기는 마음이 있는 거야. 그래서 대동단계 연기를 피워서 알지만 그 하려면 행동해야 되니까 번거롭잖아요. 그 번거로운 게 싫어서 연대 활동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기도 해요. 자, 다들 눈 감아보세요. 눈 감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들이쉬고 둘, 셋, 넷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각자 호흡 능력에 맞춰서 편안하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나의 자유평등 연대를 향한 단계가 어디까지 와 있나 한발 들어 살펴보세요. 내가 악의가 완전히 사라져서 다른 사람의 자유를 더 이상 구속하지도 괴롭히지도 않고 있나. 탐욕이 사라져서 독식행위나 차별행위나 하지 않나 자만심이 남아있어서 나의 평등의식이 관념적 수준에 머물고 있나. 해태원침으로 고요한 상태를 즐기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연대 대동단계를 피워서는 알지만 연대 행동에 나서는 게 번거로워서 연대해야 될 때 연대를 기피하진 않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자유평등 연대를 향한 정화 3단계에 들어가면 악의를 완전히 정리해야 됩니다. 탐욕, 독식, 차별 행위는 하지 않으나 자만심이 남아있어서 관념 수준의 평등의식을 정리해야 됩니다. 해태원청으로 고요하게 즐기는 마음이 남아있어서 대동단계 필요성을 알지만 번거로움을 싫어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연대활동에 나서는 적성이 필요합니다. 자, 숨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천천히 내쉬면서 눈을 뜨세요. 숨을 크게 들이셨다가 편안하게 내쉬면서 눈을 뜨세요. 탐욕, 성내 무지편견, 정화 3단계, 불안자는 마지막 해탈 단계인 아라한 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불안자 단계를 보고 자유평등 연대 정화 3단계 내용을 보시고 느끼는 바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 단계를 생각하면서요. 아까는 제가 이 단계의 어떤 그 지향과 현실에 제가 가지고 있는 거의 그 갈등, 그 괴리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것 같았는데요. 그 3단계를 얘기하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했는지 굉장히 제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3단계는 악의 성냄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없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평등 부분, 연대 부분을 얘기할 때 딱 제 꼴을 얘기하는 것 같은. 연대의 그 의식은 있으나 이제 그 귀찮음을 조금 번거로움을 네, 피하고 싶기도 하고. 네.
그렇게 자꾸 제 모습을 얘기하는 건가? 예, 정확한 수준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가 이제 비교적 뭐 이런저런 데 관여할 수 있거나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데는, 예를 들면 제가 도시에 아파트에 공동체를 하는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주택도 다 처분하고 와서, 뭐 그런 걸 보면,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그거 이상한 결정이다. 심지어 아내까지도 뭐 그랬는데도 그런 걸 보면 또 행동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러면서도 이제 제가, 이러한 관념, 상생 무엇인가 이런 데 했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또 하지 않는. 예, 저도 여기 공동체에 와 있는 것도 느슨한 공동체라고 하기 때문에 왔거든, 그만큼. 그거를 너무 좀 이렇게 하면 조금 불편해하거나 귀찮아지는 그 정도의 수준. 그 약간 한계가 있는 거. 그런 느낌을 저를 조금 새롭게 객관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게 됐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그 자만하고 네. 나태의 혼침, 그게 남아있는 자만도 분명히 있습니다. 평등 쪽에도 보면 이제 아까 같이 그런 걸 하면서도 아주 순수한 그런 상태는 아니고 약간의 그 어떤 겸손하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아까 겸손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임용태 선생님. 네, 저는 뭐 3단계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머리로만 이해했고, 아직 사실 실천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 오 대표님. 저도 뭐 김성걸 선생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인데요. 3단계 제 상황이 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예. 저도 뭐 그 어떤 사람이나 뭐 사물을 대할 때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그 욕망 수준의 탐욕, 이런 것은 좀 별로 없고, 그러나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마음은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혜태 혼침 있어서, 고유한 상태를 즐기는 마음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명상을 통해서, 탐욕이나 성냄, 이런 것은 그전보다, 좀 줄이거나 사라지는 것은 느끼는데, 좀 더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거, 뭐, 어려운 난관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 그러니까 연기론의 입각에서 잘 풀 수 있는 그런 지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정지 선생님. 말씀하세요. 예, 저는, 불안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연대의식에 있어서는 그냥 집에서요, 노는 게 좋고 편안한데, 뭐 자꾸 나오라고 하면은 귀찮고, 아마 이제 하긴 나가기는 나가는데,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기까지는 아닌데, 자만심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평등 면에서는 과연 내가 그 관념 수준의 평등 의식만 있을까? 만약에 부모님의 유산을 다른 애들만 준다 그러면 이게 탐욕이 안 작동할까? 그래서 저는 그냥 3단계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욕계로 내려가겠습니다. 이 3단계에서 연대 활동에 가끔 게을러지는 거, 그거는 열심히 하는 상태에서 게을러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하지 않다가 가끔 하는 거 얘기하는 그런 수준은 아닌 거야. 김 선생님. 저는 되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직 많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성냄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성내는 편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성낼 때도 있고, 평등도 분들 얘기하신 것처럼 자만심도 약간 있을 때 있고, 그리고 연대도 아직까지밖에 적극적으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렇게 꾸준히 하진 않는 것 같아서, 네. 저도 여기에는 아직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자만, 해태혼침, 이거는 3단계면 나타나는 게 아니라
1단계, 2단계 다 있는 거예요. 연대 활동에 잘 나서지 않는 게으름, 나태함, 그 피곤해함, 1, 2단계 다 있는 거예요. 자만도 마찬가지고. 근데 3단계에는 앞에 게만 약했기 때문에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김순자님, 이게 그 자유나 평등의식, 뭐 연대의식이라는 이 말이 저한테는 이게 많이 좀 어려운 이렇게 낱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회원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그 제 자신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 상대에 따라서 서로 잘 맞으면은 이게 가능이 되는데 잘 안 맞을 경우에는 진짜 이게 안 되거든요. 그 모든 사람한테 이걸 하려면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좀 알딸딸합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예, 이 자유평등연대를 얘기할 때 네, 마음에 맞는 사람들한테만 그렇게 하는 거가 낮은 단계인 거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나 다 존엄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자유롭게 살아야 되고 평등하게 대우해 줘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말씀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자유롭게 해주고 평등한 존재로 인정해주고 나눠주고 그런 사람의 숫자가 늘어날수록 내 자유평등 연대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이해하셨네. 조선 선생님, 예, 저는 윤석열이나 김건희 같은 불의에 대해서는 아직은 못 참겠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촛불 가능하면 다 참석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근데 게을러지고 가기 싫고 춥고 이럴 때는 제가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을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사회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을 보면 저는 그냥 마음이 넘어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후원을 해야지 된다거나 가능하면 제가 할 수 있는 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눔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거는 평등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합시다. 한독 성내 무지편견 정화 4단계 아라한. 이 사람은 이 생에서 바로 해탈하는 성인을 얘기해요. 이분은 악의 성냄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어요. 자만심도 완전히 사라져서 탐욕도 없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이 없어 무엇을 봐도 평정심 유지가 돼요. 해태, 혼침, 들뜸도 제거되어서 아주 지혜로워져요. 그래서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사고 행동에 걸림이 없는 끼리야 마음, 기능적 마음이라 그러는데 그 방편 지혜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돼요. 자, 자유평등연대를 향한 정화 4단계 자유, 악의 성냄이 사라져서 사람뿐 아니라 무생명이 자유롭게 살도록 도와줘요. 평등, 자만심마저 제거되어서 일체의 분별의식, 차별의식이나 이를 훨씬 넘어서 가지고 일체의 구분하는 의식 자체가 사라져요. 기회평등뿐만 아니라 결과평등, 생활평등을 실현하는 데 나서요. 연대의식, 혜택, 혼침, 들뜸마저 제거되어서 사무량심이 만개해가지고 서로 아끼고 서로 연민하고 함께 기뻐하며 평정한 마음으로 연대활동을 넓혀 국가를 넘어 인류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나아가며 인류뿐 아니라 무생명이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건설하는 데 매진해요. 이게 자유평등 연대 정화 4단계예요. 요새 사회민주주의 얘기하면서 자유평등 연대 말고 환경, 생명 가치를 내세우잖아요. 국가를 넘어
인류 공동체, 생명 공동체로 나아가며 이게 환경, 생명 이런 거죠. 인류뿐 아니라 무생명이 다 같이 행복히 살 수 있는 세상을 건설하는 데 매진한다. 이게 정화 4단계. 마지막으로 자유평등 연대를 방해하는 5가지 장애가 있어요. 그 대처법만 얘기하고 마치합시다. 악이 성냄에 시달릴 때 이때는 감사한 일을 5가지 정도 떠올리세요. 적어보세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자애심 부여는 자애명상을 하시면 악의 성냄이 확 줄어요. 탐욕에 시달릴 때는 인생 무상을 떠올리세요. 그리고 저번에 부정관 얘기했죠. 삶이라는 게 무상하고 결국은 죽는다. 그러니까 생에 애착을 가지지 말자. 이런 걸 하시는 게 부정관이에요. 해태운침, 무지평간의 극성을 볼 때는 살면서 공덕사한 일을 회상하세요. 그리고 밝은 빛을 상상하는 명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들뜸 회한이 들끓 때는 순수한 대상으로 마음을 돌려서 마음을 평온하게 한 다음에 사륙이한호흡 등 명상을 하시는 게 좋아요. 회의적 의심이 일어날 때는 철학과 연기, 지혜에 대한 숙고를 하시는 게 도움이 돼요. 이거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기서 철학이라는 게 뭔가요? 불교 철학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일반 철학 전부 철학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열심히 생각하시는 분들이어서 그 공동체적인 삶을 자유평등 연대를 생각을 많이 해요. 도움이 많이 돼요. 오늘은 좀 내용이 여러분 소화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자유평등 연대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가지고 직접 제 자신의 어떤 일상의 삶하고 이렇게 연결해보는 그런 시간. 거기에다가 또 명상을 통해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함양할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 하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고요. 이걸 지속적으로 해서 내가 좀 더 성숙될 수 있을까, 또 뭐 아랑까지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다짐도 감히 해보는데요. 약간 이거하고 관련해서 질문 같은 게 떠오르는 게 아까도 제 자신을 얘기하면서 계속 어떤 갈등, 괴리감 뭐 이런 것들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 대한민국 같이 이 극단의 자본주의의 이런 사회에 살면서 이게 가당치나 할까? 이제 어차피 자본주의 사회에 이렇게 살면서 이 삶에도 잘 적응해야 될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자유평등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그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지? 하는 부분이 숙제이자 질문이 떠올랐어요. 2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첫 번째, 추계 시대라는 책을 한번 보세요. 예. 네, 세계 3대 종교가 탄생한 게 기원전 한 300년에서 600년 사이예요. 그때 철기가 발견돼가지고 생산력이 급격히 증가해요. 그래서 잉여 생산물이 생기니까 사람들의 탐욕의 고삐가 풀려요. 그 전까지는 생산력이 원활하지 못해가지고 누구 걸 빼앗아 먹으면 그 사람이 죽게 돼요. 근데 잉여 생산물이 생기니 그때부터 남의 걸 빼앗아도 안 죽어. 그래서 그 시기를 탐욕이 고삐 풀린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 문제를 풀려고 세계 3대 종교가 탄생한 거예요. 그 3대 종교의 목표는 다시 원시 공동체로 돌아가자요. 부처님 같은 경우는 2가지 길이 있었어요. 전륜 상황이 돼가지고 세계를 평정하고 다시 공동체로 회복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부처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의식을 바꾸는 문화혁명을 통해서 다시 공동체 삶을 복원하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상가를 만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해답이고, 2번째로는 부처님이 아라한 될 때까지는 수천 생이 걸려요.
우리 당대 이걸 다 해결하려고 하면은 힘이 딸려서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서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내가 못한 거는 다음 생에 있다면 다음 때 또 하는 거고, 다음 생에 없다 그러면 내가 행동하는 걸 보고 배운 사람들이 또 이어서 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는 거, 이게 두 번째 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 정도, 고맙습니다. 예. 명상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내 삶의 주인 되기, 이거라고 봐요. 지금 한국 자본주의가 우리의 어떤 하여간 감각적 쾌락, 욕망, 탐욕 엄청 부추기는 사회잖아요. 그로부터 자유롭게 해방되는 건 쉽지 않은데, 어떻든 이제 명상을 통했고, 그런 거로부터 좀 벗어나서 돈이나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기 삶을 살 수 있게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주인 되기 위해서는 민주적인 의식을 갖는 사람들이 같이 연결이 돼서 연대하고 좀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혼자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 공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런 거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하여튼 감사했고요. 명상을 단순히 개인 자원이 아닌 자유평등 연대라는 그런 민주 시민의 그 역할로 연결시켜서 도움이 되었고요. 성찰하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간에 이 주권자 되기는 자유평등 연대를 아주 그냥 몸 안에 딱 정착을 해가지고 이게 개념이 확 생겨야지 뭔가 조금 주권자로서 확실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또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분. 저 아까 질문 못 드렸는데 맨 네, 마지막에 네. 철학과 연기에서 연기가 뭐죠? 연기요? 네. 연기의 핵심이에요. 세상 모든 만물은 조건지어서 일어났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세상 모든 만물은 조건지어서 생멸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면 괴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세상 모든 만물은 상호 의존해서 변한다는 게, 그래서 혼자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상호 의존해서 변하기 때문에 서로 힘을 합쳐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두 사람이 싸웠을 때 한쪽이 먼저 반성을 하면 다른 쪽도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변과 불화가 있을 때 내가 먼저 반성하고 사과하는 삶을 살면 상대방도 변한다. 상호 의존해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원리를 연기라고 얘기하고, 그 두 가지를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게 연기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할 말씀 하셔야지. 네. 하다 보니까 저도 아까 김성걸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본주의랑 환경오염 그 사람들의 욕망에 의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약간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그냥 뭐 해도 안 되겠지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게 있었는데 한 번에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도 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본주의가 생긴 지 몇 년이 됐어요? 잘 모르겠어요. 네. 한 1000년 됐나요? 불과 한 200년 남짓됐다고 해야 되겠죠. 그래요. 얼마 안 된 거예요. 예. 그렇죠. 이거 200년 남짓되는 거 언제 뒤집어질지 몰라요. 자본주의가 안 변할 것 같은데 그게 변하려면 순식간에 변해요. 박근혜 정권, 윤석열 정권, 그 넘어가는 거 봐요. 순식간에 넘어가잖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 진인서 대천명이라고 그냥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차분하게 하는 거, 그게 세상을 바꾸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합시다.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그동안 명상 강의했던 것 중 모아놓은 유튜브가 있어요. 연성수 TV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면 다 있으니까 들어가서 쭉 한번 보세요. 자, 이것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